저는 입양한 생후 100일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남자가 불쑥 찾아와서는 아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바로 입양한 아이의 친부였는데요. 거주지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주민센터에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기에 친부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준비 중인데요. 또다시 제 거주지가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보내주셨네요. 뭐 앞서 저희가 이제 친부를 찾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쩌다 보니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됐네요. 입양을 하셨는데 거주지가 친부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원래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입양된 곳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까? 알려줄 수가 없죠. 그쵸? 네. 근데 이 부분은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양자제도 같은 경우에는 단절이 되지 않습니다. 친부모와의 어떤 법률 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아요. 근데 친양자제도 같은 경우에는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친부모가 그러니까 양부모가 친양부모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부모는 개입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힘이 부모님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부모님하고 관계를 가진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양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실제로 친부모와 단절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요건도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친생 부모들이 사실 동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동의서를 다 썼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데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알려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친양자도 심지어 자기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주소를 좀 알려준 것 같은데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알려주게 됐을까요? 아마 이제 주민센터에서 실수로 발급이 되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무조건 발급을 해주는 그런 안 좋은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가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아버지의 뭐 어떤 서류를 떼러왔다라고 하면 그럼 아버지 명의로 가서 위임장 하나 써서 오세요. 이런 식의 관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위임장을 써줘야 되는 건데 본인한테 써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관행들이 계속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서도 주민센터를 뭐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서 입양 관련 정보가 노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민센터에 책임을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 변호사님. 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물론 국가배상 청구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당사자 소송격으로 가서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무상 위법 행위여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직무상 위반 행위였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이 근데 우리가 행정법상 좀 어려운 용어지만 기속행위가 있느냐 재량행위가 있느냐 근데 말 그대로 재량행위 내가 어느 범주하에서 공무원이 이런 실행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재량행위 상황에서 만약에 한 거라면 이게 정말 부당한 행위였다면 이 부분은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재량행위를 과도하게 일탈남용한 것만 이제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친부가 지금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줄 의무는 없겠죠?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자가 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부모가 친권 상실을 받았거나 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일방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친부가 입양 절차에서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특별한 이유 없이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 파양이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아무 이유가 없고요. 입양 유효하다면 사실 돌려줄 의무가 없죠. 그렇죠. 자, 친부가 지금 또다시 집으로 찾아올까 봐 이사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뭐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달라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은 형사처벌 규정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찾아서 방문하고 귀찮게 하고 이런 부분이 뭐 협박이나 지속적 문자를 보내거나 계속 방문한다거나 그러면 뭐 협박이나 폭행이나 이런 쪽이 검토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은 친부모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양자,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친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면접교섭에 대한 물론 권리를 포기합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그 예. 부분이 사실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법의 전체 취지는 자의 복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혹은 딸이 물론 친양부모님이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겠지만 친부모를 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네. 19세가 된 넘어서도 보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만약에 원한다고 한다면 네.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처벌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